중국은 지금 그 추가 관세 10% 더 매기겠다고 했고 예. 한국을 향해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뭐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이러면서 10% 내지 20% 매기겠다. 중국은 아마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것 같고요. 예. 뭐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진짜 심각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경제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지금. 그렇게 보시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예. 더 구체적으로 최상목 경제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간 중심으로 가고 감세를 하고 그러다가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 적자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 비교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 정책이 있었냐? 또 제대로 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제 정책이 뭐가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경제 철학도 없었고 지향성도 없었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경제팀은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민생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로 갈 그런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예. 휴대전화 바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휴대전화 바뀐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게 무슨 쇄신책이에요. 예. 우리도 뭐 휴대전화 바꾸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 바꾸면 저 바꾼 데 가서 그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하고 문자하고 사진하고 다 옮기잖아요. 네네네. 그거 다 옮기면 뭐 옛날 전화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개인 전화 쓰시면 안 돼요. 뭐 인사 개편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당연히 개편해야죠. 저는 총리, 부총리, 뭐 장관, 용산 다 바꾸는 입장이고 예컨대 의료 사태 네. 같은 거 심각한데 지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대로 두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좀 제대로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정권 초반이라고 생각하시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개각을 하시라. 이른바 이제 야권의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보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 다수가 사기꾼 한 사람한테 놀아난 거죠. 깨끗하고 유능하게 정치인한 주어진 역할을 다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검사들 생각하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구분한 눈도 없는 거죠. 그래 엮인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도 다 증거잖아요. 예. 그게 그 안에 텔레그램이 뭐고 다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창원지검에 지금 하고 있는 팀들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는 해야 국민들 의혹이 풀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대폰 그거 바꾼 거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검찰에 제출하셔야죠.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처음부터 최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그 수사에 외압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처음부터 저는 본인과 배우자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 않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문제 이거는 옳지 않죠.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그냥 그냥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해 충돌이고 어떻게 보면 기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본인과 가족의 일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지난 7월에 26일 날 찬성해 줄 때 이거 왜 찬성해 주냐. 일본이 강제 동원,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안 하는데 이걸 왜 동의해 주느냐. 우리가 반대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고 추도식도 일본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추도식에 뭐 강제 동원, 강제 노역 이런 표현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7월 달에 첫 단추 잘못 꼬인 게 계속 온 거고 그동안 뭐 보면 우리 옛날에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배상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계속 양보했는데 일본의 그 아주
편협하고 속 좁은 외교에 우리가 계속 당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기시다 총리한테 통 크게 양보하고 나중에 후불로 받는다 이래 생각했을 건데 이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특히 역사 그다음에 이 영토 주권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는 저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3주째 당원 게시판 둘러싸고 지금 계속 분란 중인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 창피하네요. 창피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처신하는 거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 부인 보호하려고 부인의 잘못을 덮고 보호하려고 특검법 거부하고 하는 거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 가족들 문제 나오니까 그거 말도 못하고 이 일을 이렇게 키운 거는 저는 물론 뭐 소위 말한 친윤 이런 데서 한동훈 대표를 막 그냥 이 문제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는 그것도 저는 보기 되게 좀 꼴사나워요. 예. 의도가 많이 보이니까. 예. 근데 그거 하루 만에 우리 집사람이 했다면 마냥요 가족들이 그런 댓글을 썼다면 그것 좀 엽기적인 일이거든요. 그거는 법을 떠나가지고 엽기적인요. 우리 정치에서는 정치인이 제가 제 와이프하고 제 딸한테 야, 윤석열 대통령 공격해 댓글 써. 그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금도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썼다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과해야 될 문제고 사과했으면 뭐 지금쯤 끝났겠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는 한 대표가 왜 이리 처신한지 모르겠어요. 법 논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않느냐. 검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대표고 두 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어서 정치권에는 법을 뛰어넘는 국민들이 상식 맨날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기 가족이 잘못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그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검찰이 탈탈 털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 보통 정치인들이 다 저 정도 불법과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한국 정치는 끝장난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만 한다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날 거다라고 보고요.